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빗속에서 치러진 15라운드였습니다. 그럼에도 포항은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6개 경기장에서 평균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찾아주셨습니다. 올 시즌 K리그1 진짜 확실히 이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번 라운드 많은 골이 터졌거든요. 화끈한 경기들도 많았고 볼만찬이 꼼꼼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와 수원의 경기. 제주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네, 제주의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수원전 역전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꼼꼼히 보면 제주는 중원에 변화를 줘야 했습니다. 베테랑 구자철이 아직 완전한 몸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창민 파트너 자리를 두고 전반 이기혁, 후반 김봉수를 45분씩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원은 이날부로 3경기 연속골을 넣은 절정의 안병준을 선발 투입했는데요. 원톱에 가깝게 기용을 하고 측면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안현범, 이주영 보유팀이죠. 제주와의 측면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병수 감독의 플레이는 전반 16분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 좋았습니다. 선제골이 바로 측면에서 나왔는데 지난 울산전에서 페널티 반칙을 했던 이상민이 안병준을 향한 크로스로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안병준은 3경기 연속골입니다. 개막 후 11경기 연속 이병근 감독과 최성용 대행체제에선 골이 없었는데요. 김병수 감독 부임하자마자 귀신같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경기에서 유효슛만 7개, 슈팅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원의 올 시즌 문제점 중 하나, 바로 안 좋은 타이밍에 허무하게 페널티로 실점하는 패턴입니다. 선제 득점 후 5분 만에 페널티 반칙이 나왔습니다. 박스 안으로 길게 넘어온 공을 헤이스가 가슴으로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마로 연결한 동작에서 박대훈이 발이 높았다고 심판진은 판정을 했습니다. 서진수가 키커로 나서 시즌 5호 골을 넣었는데요. 박대현의 대처는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박대현은 지난 제주와 홈 경기에서도 뒤늦은 볼 처리로 페널티를 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수원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었는데 이날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원은 벌써 4번째 페널티 파울인데요. 수원이 전반 점유율이 67대 33, 주도권을 쥐었고 후반전도 50대 50, 이렇게 좀 팽팽한 어떤 양상을 이끌어갔지만 이 실수 이후로 서서히 균형추가 제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주로서는 후반에 김봉수 투입한 다음에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요. 결국 두드리다가 임채민이 역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제주는 7경기 연속 무패, 홈 3연승입니다. 이제 원정 남길 대신 역전 남길 별명을 달아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이 3번째 역전승입니다. 득점자도 1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호재인데요. KOM 임채민으로 하겠습니다. 득점뿐만 아니고 팀에서 2번째로 많은 7개의 공중볼 경합 승리를 기록을 했고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6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병준과의 총 9번의 경합에서 7번 승리했습니다. 수원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지만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 결과만 놓고 볼 때 패승패패입니다. 강화의 대진이라는 어떤 불운한 어떤 요소도 있었지만 울산전, 제주전과 같이 어려운 경기에서도 승점을 따야 강등권 탈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인천전입니다. 2대 2로 비겼습니다. 양팀 모두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는 다잡았던 승리를 놓친 아쉬움이 컸고요. 인천은 극적인 무승부에도 아쉬운 공격력 때문에 웃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구는 에드가가 복귀하면서 최영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대구가 짤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으로 나섰고요. 인천은 문지현의 이탈로 다시 한번 신진호, 이명주 투미드 체제로 맞섰습니다. 전반은 다소 좀 지루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인천이 에르난데스를 축으로 기회를 만들긴 하지만 파괴력이 약했고요. 하지만 전반 30분이었죠. 중거리 슛 한 방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보섭의 패스를 받은 신진호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인천 데뷔골을 성공시킵니다. 대구도 반격을 하죠. 에드가가 36분 황재원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이 헤더는 후반 반등을 위한 예열이었습니다. 후반 에드가가 뚝배기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승부를 뒤집는데요. 후반 1분 코너킥에서 헤더슛을 했던 에드가가 후반 5분이었죠. 세진야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6분 뒤 황재원의 크로스를 다시 한번 에드가가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승부를 뒤집습니다. 에드가 이날 4개의 슈팅을 모두 헤더로 연결했고요. 치명적인 부상 이후로 확실히 예전만큼은 못한 모습이지만 높이, 위치 선정, 헤더 스킬
모든 면에서 리그 수준 최고의 뚝배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K리그 양콜러. 그러니까요. 네.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드가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승리를 챙기지 못합니다. 후반 18분이었죠. 김준엽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에르난데스가 실축하면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후반 투입된 김도혁, 홍시우 콤비가 후반 추가 시간 동점 극장골을 만들어냅니다. 김도혁의 멋진 백힐킥이 빛났고요. 홍시우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죠. 결국 승부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대구는 다잡았던 승리를 놓치면서 아쉽게 3연승에 실패를 했지만 2승 2무 4경기 무패를 이어갔고요. 유효 슈팅에서 6대4로 앞설 정도로 효율적인 공격이 됐지만 마지막 세징야의 찬스가 하늘로 날아간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날 기회를 제법 많이 만들어낸 것은 대구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은 극장골로 3경기 연속 무승부로 패하지 않은 경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승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신진호가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전반 교체 아웃되면서 흐름이 끊긴 것도 아쉬웠고요. 62대 38 압도적인 점유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공격진이 계속해서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10개의 슈팅을 합작했던 세드현 트리오와 달리 제루소 김보섭은 이날 각각 1개씩의 슈팅밖에 날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과 강원의 경기. 서울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꾸역승도 승리다. 그쵸. 서울 강원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략 이럴 것 같습니다. 서울은 올 시즌 평균적인 경기력을 떠올릴 때 분명 경기력 자체는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3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고요. 2위를 탈환했습니다. 강원은 그 한 골이 안 터져서 승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전 포인트는 돌아온 안익수 감독이었습니다. 울산전 판정 항의로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서 지난 제주전에 결정하고 이날 돌아왔거든요. 근데 경기 중에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날 안익수 감독이 2번이나 김희곤 주심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재밌는 분이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을. 후반 기술 지역을 넘어서 지시를 하다가 이제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받고 그 끝에 실제 치즈를 받았는데 지난 울산전에서 그런 다음 다시 항의를 하다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 이날 분위기도 약간 그렇게 되나 싶었는데 이날은 조금 달랐고요. 다시 한번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이 다가오자 하이파이브를 요청하면서 역대급 짤이 탄생을 했습니다. 히딩크가 월드컵 때 물맥인 거랑 비슷해. 그죠? 거기 참고한 게 아닌가. 서울은 전반 나상호, 황의조, 기성용 몽땅 투입하면서 초반부터 몰아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강원은 주중 FA컵 여파가 있지만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좀처럼 로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전은 이상하게 양팀 모두 좀 지친 양상이 있었는데 서울이 27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백정범의 롱킥을 윌리안이 받아서 거의 한 40m 가까이 그쵸. 드리블한 다음에 대각선 드리블 후에 꺾어 차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왼쪽 하단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윌리안 선수가 3골, 최근 홈 3경기 연속골이고요. 최근 두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그 3골을 모두 어시스트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자 힘으로 최근에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다. 원맨쇼. 원맨쇼로. 왜냐하면 나상호 선수가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렇죠. 그 틈에 윌리안이 신흥 에이스로 떠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서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스카웃의 어떤 힘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임상엽이 좋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상호가 좋았고 최근엔 윌리안이 좋았고 그렇죠. 뒤에서는 김경민과 아이에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출전 기회를. 결국은 서울은 27분 득점 이후에 거의 70분 60분, 70분 가까이를 지켜냈습니다. 후반전 경기력 좋지 않았지만 강원의 공격력이 좀 문제였죠. 지금 이날 포함해서 5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네,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이정엽까지 투입을 했지만 김대원 쪽에서 아직 살아나지 않는 게 큰 문제였고요. 최용수 감독도 지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서울은 하루 만에 2위를 탈환을 하면서 울산과의 승점차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11점 차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FC와 광주의 경기. 광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가 40일 넘는 무승고리를 끊고 8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프리뷰 예측을 할 때 경기력에선 광주가 조금 더 앞서고 수원FC 수비가 문제다 했는데요. 그 말대로 좀 흘러갔습니다. 전반 스코어는 0대0이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일단 엄지성과 허유를 벤치에 남겨뒀는데요. 후반에 조금 더 힘을 쏟겠다는 보관이었고 그 플랜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네. 경기 양상은 광주가 볼을 점유하고 수협이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수원FC는 이용이 선발로 복귀하면서 정동호, 최보경, 잭슨, 김현웅과 함께 수비진을 구성을 했고요. 노동관이 다시 골문을 지켰습니다. 전반 점유율은 59대 41, 슈팅수는 6대 4. 광주가 앞섰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광주 팬 입장에선 최근 몇 경기 그쵸. 패턴이었던 두들기다 우리가 지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요.
수앱 수비진이 후반 30분까지 75분간 잘 버텼지만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영규의 크로스를 받은 티모가 헤더로 득점을 했고요. 여기에 8분 뒤 아사니가 쏜 슛이 굴절되면서 골이 됐습니다. 득점 과정을 보면 수앱 입장에선 참 운이 안 따랐다고 할 수 있지만 광주가 이기훈 그리고 이순민의 슛이 두 차례 골대를 강타했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광주가 후반에만 11개의 유효슛을 기록했다는 점을 볼 때 2대0 스코어는 어느 정도 합당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인 김경민이 그렇죠. 후반 도중 아킬레스 쪽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돼서 이준이 긴급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김경민이 차지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결장 기간이 길지 않기를 광주는 바랄 것 같습니다. 수협은 4연패를 당했습니다. 김도윤 감독은 베테랑 이용과 박주호의 활동량이 가장 많다면서 선수들의 프로 정신을 꼬집는 센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게 잠깐 오고 마는 소나기가 아니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손흥민 씨가 어떻게 반등을 할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KOM은 이기훈으로 하겠습니다. 광주의 왼쪽 공격, 특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격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기훈의 활동량, 맞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 인천과의 홈 경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근 경기 중에서 가장 활기찼다. 가장 많은 4개의 키패스로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고요. 날카로운 슛이 골대를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울산 대전전 가보겠습니다.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또 한 번의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대전 비록 아쉬운 무승부긴 했지만 울산 원정에서 승점 1점을 가져가면서 울산 킬러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했고요. 울산은 어려웠던 승부에서 기어코 승점을 챙기는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울산 지난 수원전과 비교해서 좌우 날개가 바뀌었습니다. 바코 엄원상이 들어갔고요. 대전은 변화의 폭이 제법 컸습니다. 부상자가 많았던 여파기도 한데요. 지난 대구전과 달리 티아고 레안드로 마사가 들어갔고요. 미드필드는 경고 누적으로 빠진 주세종 자리 임덕근, 왼쪽 윙백에 서영재 대신 안톤, 3백에 김현우가 들어갔습니다. 전반은 대전의 흐름이었습니다. 초반 너무 잘했어요. 네, 확실히 대전이 울산 잡는 법을 알아요. 이민성 감독 역시 수비적인 팀보다는 공격적인 팀이 상대하기 편하다고 했는데 위쪽에서부터 하는 대전식 축구가 확실히 울산과는 상성이 잘 맞는 모습이고요. 초반부터 울산 흔들면서 기세를 올렸던 대전이지만 전반 20분이었죠. 김민덕의 불운한 자책골로 리드를 뺏깁니다. 그런데 이 자책골 장면에서 대전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 변수가 생겼어요. 울산 핵심 수비수 김영권이 이 과정에서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꼈고요. 결국 울산 수비에 균열이 옵니다. 레안드로가 24분 혼전 상황에서 침착한 마무리로 동점골을 넣었고요. 김영권이 결국엔 정승현과 이 골 이후로 교체 아웃되면서 대전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전반 32분이었죠. 레안드로의 절묘한 전진 패스를 받은 마사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승부를 뒤집고요. 42분에는 레안드로의 땅볼 크로스를 받아 마사가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침착한 왼발 마무리로 추가골을 넣습니다. 대전이 뭐야 이거 또 울산 잡는 거야? 라는 기운이 월드컵 경기장을 뒤덮었지만 울산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완벽한 울산의 페이스였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대전을 흔들었죠. 일방적이라는 설명으로 부족할 정도로 대전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대전도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진현의 그 결정적인 슈팅이 들어갔더라면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이창근의 엄청난 선방쇼로 버티던 대전은 결국 울산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주인공 누구냐? 주맨이었습니다. 레안드로 마사의 활약도 빛났지만 승점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민규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김현우와 충돌하면서 출혈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눈도 부어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막판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두 골을 폭발시켰습니다. 3대3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요. 후반 32분 루빅손의 크로스를 헤더로 43분 아담의 패스를 마무리하면서 두 골 넣었습니다. 확실히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3대3 결과 양팀 감독 모두 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경기 운영에 대한 아쉬움, 이민성 감독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그래도 일단 대전은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울산은 선수들의 강한 의지와 마틴 하단과 주민규 트윈타워의 공존법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다는 경기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최초로 입중계를 끝내고 대본 없이 바로 포항 전북전 저희가 진짜 느끼는 바 그대로 날것으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포항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포항이 50주년 기념 매치로 했던 경기인데요. 네, 14,377분이 찾았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비가 진짜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경기였는데 포항이 레전드 이회택, 황선홍, 이흥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정말 뜻깊은 경기에서 뜻깊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또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그러니까. 또
유스 출신 고영준 선수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포항 입장에서도 이 포항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모두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득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영준이가 드라마를 안 해.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을 보면 전반부터 포항 페이스였습니다. 점유율은 뭐 50대 50 정도로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이었지만 포항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펼쳤고요. 그 과정에서 제카의 헤더가 골대에 맞고 나오고 그리고 백성동의 감차가 크로스바에 맞고 나오고 그래서 전반을 0대 0으로 마친 거는 포항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지만 역시 뭐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골이 터진다고 후반 21분 고영준이 한 50m 넘게 뛴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첼시전 득점을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요. 구자룡 선수를 완전히 벗기고 네. 마무리까지 하는 과정.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김정은 선수의 펀칭 미스가 좀 있기는 했지만 정면으로 와갖고 네. 고현 선수가 워낙 좋았고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좋았던 골.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열광을 하고도 나올 만한 득점이 터졌습니다. 네, 거기까지 뛰는 것 자체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 마무리까지 아주 좋은 장면. 고영준 선수가 골을 넣으면 포항이 이기고 찬스를 놓치면 포항이 승점을 못 따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영준이 이 팀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얼마나 큰가. 네,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득점을 한 다음에 한 30분 가량은 전북이 그래도 좀 기회를 잡을 줄 알았지만 뭐 조규성의 슛이라던가 정태욱의 헤더는 위력이 없이 흘러왔고 전북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무기력한 경기를 한 게 아닌가. 네, 아무래도 FA컵 좀 여파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양 팀 모두 FA컵 포항도 뭐 로테이션을 부분 돌리긴 했지만 사실상 베스트 11으로 나갔던 상황이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120분을 치르고 또 이제 이 연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핵심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날 비까지 내렸기 때문에 양 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포항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세컨볼을 따는 과정이나 세트피스에서 뭐 상대를 제압하는 부분 혹은 막는 과정들을 보면은 준비가 상당히 잘 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항은 일단 서울 그리고 제주와 승점을 동률로 이루면서 2위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전북은 다음 경기가 이제 울산과 현대가 더비인데요. 분위기를 조금 띄우고 싶었겠지만 이날 패하면서 조금 우울한 분위기에서 두 번째 현대가 더비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KOM 한번 저희가 좀 뽑아보면 고영준? 네, 네, 앞서 네.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영준 선수를 KM으로 하도록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뭐 오베르단 선수 나 오베르단밖에 안 보이더라고. 네, 상당히 좋았고 황재 네. 선수의 뭐 안정적인 세이빙도 좋았지만 어쨌든 이날 승부를 결정지었다는 측면에서 네. 고영준 선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 15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16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